첫 소식,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기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일명 박원순법이라고 불리는 네. 이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네. 이 부분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죠? 네, 2014년 근데 10월입니다. 그래요. 네. 그 사례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네. 그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일단 대법원 판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법원이 지난달 28일에 이 박원순법의 첫 적용 대상인 송파구 소속의 박모 국장에 대해 박모 네. 씨가 징계가 너무 지나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 그 행정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박 씨가 지난해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적발이 됐는데요. 50만 원 상품권이요. 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적발이 돼서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박 씨에 대해서 박원순법을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이게 너무 지나치다 예. 하면서 소청 심사를 냈고 이후 강등으로 좀 처분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이 강등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법원에 그 강등 그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박 씨가 이 상대의 호의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부정행위도 따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액수 역시 크지 않은 데다 모두 돌려줬다면서 32년간 박 씨가 복무를 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아서 강등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2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래요? 박 씨의 징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판단은 50만 원 상품권이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큰데 그렇죠. 네, 대가성이 아니다. 네. 그리고 돌려줬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동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뭐 능동적으로 마지못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분명 의미를 두더라고요. 억지로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준 모양이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진행이 된 수동적인 것 건가요? 같습니다. 하여튼 대법원 판결이 네.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존중해야겠죠. 네. 하여튼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법부의 판단은 뭐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네. 이지만 서울시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분명히 강력한 입장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강력하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게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네. 시민이 기대하는 이 공직사회 청렴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이 자정 의지가 이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처음에 운을 뗐고요. 그리고 서울시 얘기는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 자체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법 자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네. 해당 금품 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서 아까 법원이 얘기한 마지못해 받은 수동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판단과 달랐다. 그래서 서울시는 능동적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능동성 여부가 어떻게 보면 판결의 핵심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박원순법이 능동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번은 개별 사안과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 기자 그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부분이요. 좀 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애매모호하고 뭐 그 그거를 정황상의 증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뭐 사법부의 판단인 건데요. 네. 어쨌든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일단 호의 원래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설 정황을 보고서 했겠죠. 네, 건설사 임원하고 평소에 친분이 아. 있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네. 그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못해 받은 거를 법원에서는 어떤 그거는 그 원고 측의 의견이었겠죠, 입 주장이었겠죠. 근데 이 원고 박 씨의 주장을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죠. 법원의 판결은 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맞습니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건설사 임원하고 식사 자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건설사 임원은 뭐 서울시 송파구죠. 예, 송파구에 송파구 소속 뭐 수주를 국장입니다. 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예, 뭐 글쎄. 수주를 뭐 아무래도 뭐 그런데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법원에서 어렵겠죠. 뭐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수주 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자가 초대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 네. 그 수동적 행위로 봤다. 네. 하여튼간에 좀 미심쩍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서울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안 된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맞습니다. 특히 법원 수법의 실제 효과, 네, 효율, 효능 이런 부분도 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좀 예, 아무래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사법부에서 네.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효성 논란이 사실 불가피한데요. 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그 개별 사안이라고 일단 그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박원순법 시행 이후에 굉장히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에 그 박원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행 시기를 전후해서 1년 동안 공무원 비위가 32% 정도 줄었고, 그리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 자진 신고하는 클린 신고가 있습니다. 이 그래요? 접수도 51%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보는 거네요. 예,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뭐 1,000원을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나 10만 원을 그럴 생각은 없는 건가요, 혹시? 뭐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입장은 없고 어쨌든 강력하게 아.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게 서울시나 서울시의 법원의 중요한 것은 이제 능동성이냐 수동성이냐 이 부분이 판단 기준이 중요한 모양이죠. 네, 서울시는 이번에 그걸 구분해서 사안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사안은 다를 수도 있다는 네, 능동적으로 10,000원을 받아도 그건 강력한 처벌 대상이 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공무원이나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에 시행 1년을 맞아서 시민 1,000여 명 그리고 네. 서울시 직원 1,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시민들 중 51%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공무원 중에서는 93%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무원들도요. 네, 아무래도 뭐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왜 그러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뭐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런 뭐 자정 의지에 대한 어떤 시의 행정에 대해서 뭐 강력히 같이 따라 나가겠다라는 어떤 동참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무원 스스로도 어쨌든 이런 부정부패 얘기는 워낙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보니까 좀 이번을 계기로 어떤 서울시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어떤 하나의 좀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직 사회에서도 박원순법이 가혹한 건 아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네요.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정을 그냥 함께 좀 설문조사는 자기 따라간다. 이름 쓰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설문조사였던 것 같네요. 네. 자, 하여튼 뭐 박원순법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 네. 그리고 여론 이런 부분들 우리 문기혁 기자가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네. 이 문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서울시 교육청이 네. 그 어린이집 연합단체 그리고 유치원 연합단체와 함께 공동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의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 달라.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중앙정부 요청한 거죠. 예,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무상보육 과정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네.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서울 지역은 해를 넘겼죠.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1, 2월에는 일부 유치원 교사들, 서울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뭐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서울시 교육청이 누리과정 소요액 중에서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부 다 편성은 못하고 각각 5개월분, 약 5개월분, 정확히는 4.8개월분이라고 하는데요. 5개월분 정도를 추가 경정 예산으로 급하게 편성해서 급한 불을 껐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편성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분에 그치는데 지금 이제 5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은 서울 지역 누리과정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동이 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낸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지역의 이 누리과정 대상 유아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뭐 유아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은 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이제 당장 다음 달 이후에는 뭐 6월, 7월 이때부터는 추가적인 어떤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서울시 교육청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건 뭐 사회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네. 뭐 20대 국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보육대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자, 그 서울시 교육청과 유치원연합회 이 공동 입장 발표문을 얘기했죠. 네, 네. 지금 유치원연합회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 이 단체들은 지금
그 지역 네. 뭐 서울시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예. 스스로 만든 단체들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 같은데. 네. 그 발표문은 어떤 겁니까? 예, 일단 발표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아무리 강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혼자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5개월 정도만 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중앙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과 함께 모두 나서서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이번 그 주장의 그 공동 입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무리하게 이 교육청에 있던 어떤 어린이집 무상 보육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교육청의 그 지방 재정 여건상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당장 이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추가 경영 예산안 편성까지 방안을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긴 하겠지만 일단 선제적인 해결 요건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방 정부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일단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 교육기관에 내려주는 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비율이 현재보다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현재가 20.27%인데요. 네. 이를 25.27%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지 교육청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을 이런 보육 대란 없이 해결을 예.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문제가 정부 그리고 또 여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도 이 교부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그리고 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오늘 이 공동 입장 발표 이 기자회견에 함께 동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그 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이런 유관기관들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유치원 연합회하고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입장을 지지하는 겁니까? 네, 어쨌든 같이 하는 거니까요. 예,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현재 방면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교육청들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예산을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주지를 않고 네, 지방에 전가시켰다. 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반면에 중앙정부에서는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다 줬는데 지방재정 교부금에 포함시켜 보냈는데 왜 네. 없다 그러느냐. 예, 뭐 그리고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제자리만 맴맴 아. 돌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번 국회에서 좀 원만하게 합의에 입각해서 네,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문기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